존경하는 대천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 장애인, 우리 어르신들, 여성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습니까? 저 서정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민주통합당 그리고 야권 연대 단일 후보로 여러분과 함께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연사하신 이근규, 홍석영 통합진보당 위원장, 정의택 공동위원장, 권건중 전 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김광직 전 자유국민참여당 도덕충북도당위원장, 장문식 국민의회장, 양주원 부회장, 박강호 의원, 시민대표, 농민대표, 이분들과 함께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TV 토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저는 30년 경찰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경찰관 생활도 늘 항상 우리 노동자, 농민, 그리고 거리에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노점장 여러분, 이런 분들 편에 서서 일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습니까?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첫째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747 공약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실제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겠다. 국민소득을 4만 불 시대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뽑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4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나빠졌어요. 물론 1%의 특권계층, 잘 사는 사람 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수출 많이 해서 돈 벌었는데 그 돈이 중소기업 우리 서민들한테 내놓지 않고 재벌들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몇 발짝 가서 중앙시장 내토시장에 가보십시오.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들 아닙니까? 이제 과연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터지는 비리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측근 비리, 돈봉투,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대신 돈봉투, 측근 비리, 부정 부패를 되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까? 안보, 국가 안보만은 내가 책임지고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뽑아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천안
폭침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터졌습니다. 연평도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서 우리 애꿎은 청년 군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역대 어느 정권에서 저런 천안함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터졌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터졌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연평도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제가 오시라고 설마 기대도 안 했는데 6.25 참전 용사들이 많이들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 유공자로는 모셔졌지만은 한 달에 받는 연금이랄까요, 수당이랄까요, 몇 푼 받는지 아십니까? 12만 원이 제한되는 형편입니다. 영세 생활보호 대상자만도 못하다고 어제 단양에 갔을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안보를 책임지고 경제를 되살린다는 대통령이 해드린 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살려낸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경제는커녕 안보조차도 실패한 정권, 이명박 정권을 여기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지역경제를 우리 돌이켜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송광호 대선배께서 4년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면서 삼선의원 시켜주면은 이 제천단양을 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삼선의원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선 아니라 사선이나 5선 해도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을 해도 자기 배만 채우고 옆 사람 생각하고 지역 생각 소리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박기태 국회의장이 왜 국회의장을 사퇴했습니까? 그 사람이 초선 재선분이 안 돼서 사퇴했습니까? 5선, 6선 해서 국회의장 시켜놓았더니 뭘 했습니까? 선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로 가장 깨끗하고 정말 여야 구분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선거를 공정해 하는 그런 기관인데 디도스 공격을 해서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노인들, 장애인들 투표장 가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투표장 바꾸는 거 이런 뒷거리 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하고 그리고 투표장 찾아가지 못하게 해서 디도스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일개 비서가 했다고요? 일개 비서가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지금 소위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일개 비서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건이 아닙니다. 외국 같으면은 대통령이 하야해도 몇 번 하야할 사건인데 나는 모른다 하고 의장님만 내놨습니다. 과연 이런 아무리 다선 의원해도 사기만 생각하고 자기 패거리만 생각하는 이런 의원 가지고는 이 지역의
발전도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들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건 플래카드에 이번에는 꼭 바꿉시다 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입니다.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 어렵고 힘든 우리 노동자, 농민, 장애인, 영세, 상고인들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서정환이 벌써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살려내겠다, 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서정환이 헐뜯는 얘기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헐뜯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 빌고 이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걸로 저를 헐뜯으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는 거짓말로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상선거 때도 나왔던 얘기, 서정환 아직도 제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정환이 여러분 하루에 4번 5번 본 분도 계실 겁니다. 하소리 뒷산에서 제가 잘 다니는 아주 작은 오래된 목욕탕에서 여러분 저를 자주 본 분들이 한탄하십니다. 우리 딸내미가 원주 살고 있는데 청주에서 술집 한다고 소문낸 장모님,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내려와서 중앙시장에 들어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붙들고 울더래요. 야, 왜 너보고 술집 한다고 소문이 내가지고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우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이 딸내미가 과연 술집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술집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술집 한다면 안 되지요. 또 있습니다. 서정환이가 요즘 단양포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단양에 하루에도 3번, 4번 내려갑니다. 단양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면은, 야, 이번엔 바꿔야 돼. 더 열심히 해라. 이번엔 꼭 바꿔야 된다. 열심히 해라.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단양 분들 와 계십니다. 거기도 계십니다. 꽤 겁이 납니다. 단양표는 온통 자기 편을 아는데 단양표가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서정환이한테. 그게 뭐라고 그러냐, 어제 그저께 들었습니다. 서정환이 국회의원 되면 단양하고 제천 통합한다고 얘기했다더라. 서정환이 국회의원 되면 단양과 제천을 통합한답니다. 단양 제천 통합한다고 얘기한 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신문 통해서 들으셨죠? 제천 단양 통합하겠다고. 아니 임기초도 아니고 임기 말에 뭐 자치단체를 통합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거를 들은 분도 있는데 거꾸로 제천 단양 통합한다더라. 말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3만 단양군민 2만 한 3천 유권자들이 내가 단양하고 제천하고 통합한다면 저한테 표 안 줄 겁니다. 제 표 날아갈 겁니다. 자기가 가져가겠죠. 그 노리고 제가 단양하고 제천 통합한다더라. 어느 모임에서 얘기했다더라. 그 어느 모임의 회장이 자기 선대본부장 하는 사람입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모독하고 엉덩이 만들어내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 국회 보내면 사선의원으로 국회의장 돼서 우리 대천 단양 살살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거리 인사합니다. 저녁에는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입구에 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인사합니다. 그런데 택시 사장님들, 택시 하는 분들하고 인사를 잘 합니다. 제가 인사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꼭 손을 들어주고 경적을 내주고 어떤 분은 내려서 악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서장님은 거리 인사하면서 자가용은 반드시 택시 보고 인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를 지켜보십시오. 택시 보고는 반드시 인사하고 손 웃고 손 들고 경적을 울고 악수합니다. 자가용은 부탁이 어려워요. 하고 싶어도. 근데 저보고 택시 안에 인사하고 자유한테만 봉소리 받는 거예요. 이 말도 만드는